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뉴스입니다. 상용차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지난 30년 동안 전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현대차 전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상용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공장장님이 전주에서 생활하신 지 20년 넘으셨더라고요. 언제 오셔서요? 예, 제가 95년도에 전주 공장 설립할 때부터 와서 2013년도까지 좀 있다가 2013년도에 다시 이제 울산 내려가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작년, 올해 이제 2년째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가셨다가 다시 전주 오실 때 감회가 어땠어요? 오고 싶은 고장이었습니까? 예, 저한테는 참 많은 경험과 애정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참 전주 공장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상용 사업을 시작을 해서 버스, 트럭의 어떤 부분기를 또 만들기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 일부 그 울산 공장으로 좀 내려가게 되는 계기도 됐었고, 울산 공장에서 1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정말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함께 또 해왔던 그런 많은 그런 지인들, 이분들 다시 만나면서 정말 행복하기도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또 프레셔도 많이 느꼈고, 네. 적자가 계속 나는 공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적자 공장을 흑자로 돌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또 공장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저희도 이제 뉴스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 생산량이 우리 전 세계에서 뭐 3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용차 산업은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 뉴스를 보면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아이러니한 면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상용차는 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요. 승용은 뭐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5조 1천억까지 이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2018년부터 해서 6년 연속 적자가 나가지고 1조 한 1천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존립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 정도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흑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우리 전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예. 지난 30년 동안 상용차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대한민국 상용차의 무려 95%가 우리 지역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런 사실도 처음 새삼 실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상용차 사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이렇게 있었는데 쌍용은 안타깝게도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셨고 네. 대우는 이제 타타에 넘어간 상태고 지금 토종 기업으로서는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이 전주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참으로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시기다. 특히 이제 화물 쪽을 살펴보면 화물에서는 볼보, 만, 이베코, 벤츠, 스카니아 이러한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호시탐탐 뭐 저희 시장을 다 노리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현대자동차, 상용차 쪽마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하면은 논리상 전반적으로 아마 차량 가격을 올리는데 많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북 경제도 또 휘청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며. 네? 그럴 것이라 네.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상용차 가격이 올라가면 상용차는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화물비 올라갈 거고요. 화물비 올라가면 각
물가가 아마 다 올라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게 되면 안타깝게도 인플레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래 되면 정말 화물이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 정부에서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들은 기간 산업으로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상용차 산업은 분명 들어보면 기간 산업인데 국가. 예, 맞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6년 연속 적자가 나서 1조 1,000억이 적자가 났지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그래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손을 놓는 순간에 또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아마 이끌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30년 역사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10년 전에만 보더라도 야, 현대차는 월급도 뭐 억대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들 그렇습니다. 많다더라. 그때가 아마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호황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주 공장으로 이사 오고 버스 2교대 하고 트럭 2교대 하고 그 다음 해인 2014년이 아마 최고의 그 생산량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트럭 2교대 할 때요. 맞습니다. 네. 약 한 7만여 대를 생산을 했는데 연간.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점차 생산량이 줄어서 작년에는 뭐 4만 대 남짓 생산하는 진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상황은 수출 시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중국과 어떤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내수 시장에서도 이제 내연기관에서 연료전지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앞서서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에 투자도 함께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물량이 좀 줄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뭐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버스 분야에서는 치고 나가는 모양이네요. 네, 현대차를 그렇습니다. 앞질러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계획 경제를 통해서 과거부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배터리나 이런 부분도 LFP 배터리를 통해서 저가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의 이런 사업들 자체가 벌써 아마 일반 버스, 즉 시내 버스에는 마켓시의 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버스 시장에 좀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부분을 빠르게 연료전지를 통해서 좀 진행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만 보더라도 현대차가 수소 전지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간다고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빠른 친환경차 개발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도 좀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리백과 탄소 제로를 국가적으로 205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45년까지 아리백과 탄소 제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의 차를 연료전지로 바꾸게 되면 80%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 17%는 협력사의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있고요. 나머지 3%는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를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쨌거나 아리백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한때는 트럭 2교대까지 할 정도로 연간 7만 대 만들 수 있는 그 캐파는 한 10만 대까지는 지금 가능하죠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만 대 생산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곤두박질 쳤는데 직원분들도 상당히 지금 근심 걱정이 클 것 같아요. 현대차 다니는 분들도 지금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뭐 협력사들까지 하면 한 2만여 가족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고용 불안한 측면에서. 예,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자신의 미래가 투명하지 않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누구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 공장의 트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불투명 속에서 직원들은 당연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고 이후에 정말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또 올해도 그러한 사안들은 시작이 돼서 진행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래에 그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협력사 직원들이 한 2만여 명 가까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만 5천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우리 현대자동차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걱정을 안 하시고 미래에 안정된 직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 또한 준비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저 혼자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요. 노동조합과 함께 지금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노동조합의 김정철 의장께서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트럭 공장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때는 우리 도민들이 또 인정 있는 분들이 많아서 GM 대우 군산 공장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차 사주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 이건 또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노사정 그 출범식 가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행사였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행사였는지. 예, 진짜 관에서 네. 과거에는 그 개인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김관영 도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참 전북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 특히 이렇게 개별 기업들이 잘 돼야 또 세수도 많이 거치게 되고 맞아요. 세수가 거쳐야 또 전반적으로 도로 운영하는 데도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노사정이 함께 이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용차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해주신다는 거, 이거는 아마 전라북도 도민들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큰 힘이 됐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히 저희보다도 우리 협력사들 잘 돼서 이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네. 우리 재료비에 해당되는 게 협력사의 매출입니다. 그 재료비가 한 65% 이상 차지하는데요. 65%가 안정적으로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정말 같이 머리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 내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0년 우리 지역에서 상용차 산업을 현대차 전주 공장이 이끌어 왔는데 어려운 시기에 관에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출범식이 그러다 보니까 고무적으로 느껴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뭔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도 한 가지 참 감동스러운 건 지역사회의 어떤 사회 공헌 활동 사업을 꾸준히 하더라고요. 현대차에서. 대학에는 또 실습용 차도 기증을 해주시고 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맥을 이어오시나요?
뭐 저희 회사는 네. 늘 ESG 경영을 좀 실천하고 있고요. 회장님께서도 늘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전주에 와서 보니까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전주에 있는 대학들이 지원을 못 합니다.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참 안타까웠죠. 어찌 보면 이제 넘사벽이라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인사팀장을 통해서 좀 대학에 좀 가서 설명도 좀 하고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라 하는 부분들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제 올해도 그렇게 하겠지만 작년에 이제 도내에 있는 대학들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았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던 그런 대학들에서도 인원들 신입사원을 뽑았고요. 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지역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타리아하고 그 코나 전기차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뭐 앞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는 이제 전동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도 한번 좀 보시고 좀 앞으로 실습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해서 좀 했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들이 육성이 되고 길러진다면 분명히 그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또 산학연이 잘 네트워크를 갖춰서 필요한 인재를 이제 대학에서도 육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 인재도 많이 채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가운데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모범 답안에 있는 것 같아요. 상륙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정이 마음은 모았고 어떤 부품의 국산화율을 좀 많이 좀 늘린다든지 네. 또 연료전지 이제 내연기관에서 연료전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R&D 투자도 좀 집중해야 되고 이런 답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품을 내재화하는 부분들, 국산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승용 같은 경우에는 K1이 즉 이제 수입에서 의존하는 비율이 한 3% 남짓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수량이 적고 또 다양한 부품들을 소싱을 하다 보니까 개발하게 되면 너무나 비용이 좀 비싸고 그렇게 해서 KD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수에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같이 지역에 있는 우리 협력사들과 함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임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그렇지만 상공인들도 관련된 분들 지금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어떤 말씀 이렇게 나누세요? 상용차 관련돼서는 상공인들도 좀 도움을 주시면 좋잖아요. 예, 주변에 계시는 뭐 상공인들께서 네. 염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적자나는 줄 몰랐다. 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길이 멀리 갈 훨씬 수 더 있죠. 멀리 갈 수 있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무엇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함께 의견도 나누고 하시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되죠. 네. 예. 한때는 그 시에서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관련돼서 속상한 적도 있었잖아요.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경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차를 빠르게 구입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애국심에 발로 해서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납기를 빠르게 해야 된다든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부분들 좀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좀 뭐 성찰하는 계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돈에 좀 많은 그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네. 언론인 또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각종 관에 계시는 분들 여러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해결이 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클릭 기사는 모처럼 나오셨는데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속이 좀 상한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우리 공장장님은 이제 축구장도 자주 가시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전북 현대가 좀 1등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 축구단도 저희 가족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최근 성적이 조금 안 좋은데 아마 이것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러드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 선수들 면면이 보시면 정말 뛰어난 선수들 올해 많고요. 화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단장도 새로 오셨고, 그랬죠. 예, 또 우리 김진수 선수도 이제 주장이 됐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이후에 아마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상하시겠지만 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네. 또 이럴수록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아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슬로우 스타트라고 해서 후반 갈수록 힘을 낼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아직 뭐 리그 시작했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만규 공장장님과 이야기하면서 20년 이상 사시면서 이제 전주가 거의 고향처럼 생각하시고 애양심도 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뭐 저는 전주에서 태어난 사람 이상으로 전주에 대해서 지금 뭐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마치 뭐 주변에서도 그럽니다. 아니 네가 왜 그렇게 흥분해? 그럴 정도로 예. 함께 이렇게 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저 서로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좀 흥분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이 상용차를 여기 와서 또 새롭게 시작을 했고 네. 상용차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안정시켜 나갈 그런 중차대한 그런 이제 저한테 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 이 짐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네. 벗어낼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끝으로 5천여 현대차 우리 공장 가족들 또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또 협력사까지 하면 2만여 가족들 텐데 오늘 혹시 준비한 말씀 있으면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그래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서 마지막 준비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미래의 전주 상용차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납기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잘해 주시면은 현대자동차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화이팅해서 멋진 상용차 공장 지역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승용차 생산 현대 기아가 3위 할 정도로 저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력도 최고인데 예. 상용차 부분도 꼭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지역에 오래도록 뿌리 내린 향토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 향토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